네, 원광수 시장이 화요일이었죠. 11일 오전 11시 현안 브리핑에서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극장을 복원하면 사업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공사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풍물시장 상인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 시장은 엄청난 매몰 비용을 알고도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을 이어가다 보면 또 하나의 예산 낭비 사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 예전부터 이제 뭐 이렇게 발표가 될 거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뭐 그대로 나온 거죠.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 조성. 네. 뭐 이게 참 그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뭐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게 없어서 오히려 놀라웠다. 네. 뭐 철거 발표가 놀랍다 이렇게보다는 야 그렇게 고민하고 결국 나온 게 또 이거냐. 네. 그 빈곤한 어떤 그러니까요. 상상력과 네. 기획력에 더 놀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야외 공연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미 풍물시장 근처인 문화의 거리에 네네. 야외 공연장이 있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쵸? 거기서 행사도 네. 이제 주말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도 사실 지금 제대로 활용되는지 의문이거든요. 거기가 정말 막 폭발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공연하기가 다 꽉 차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아서 풍물시장까지 해야 된다 이러면 모를까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굳이 또 하나 만든다는 거는 중복 투자죠. 네네. 풍물시장 근처에도 이미 문화 공연장 유사한 시설이 있는 걸로 알려져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저희도 네. 몰랐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활용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나 활용을 지금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새 야외 공연장을 짓는다는 거는 이거야말로 낭비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사로 상인 생계가 위협될 수 있다, 위협받을 수 있다 상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극장 바로 옆에 문화공유 플랫폼 공사할 거잖아요.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상인분들에게 피해 안 갑니까? 그것도 그럼 짓지 말아야지. 같은 논리라면.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어차피 공사 들어갈 거고 또 철거한 것도 공사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다 자재 차량들 들어가고 이런 거 마찬가지인 건데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인데 이 이유를 든다는 거는 황당하다. 다른 이유를 들면 모를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가뜩이나 이제 뭐 젊은 층은 문화 콘텐츠가 부족해서 지금 풍물시장 쪽을 잘 안 가는 경향도 있죠. 맞아요. 뭐 5일장 할 때나 뭐 가긴 합니다만 평소에는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일장도 뭐 굉장히 특별한 일 아니면은 일상적으로 가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경동시장 예를 들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이제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젊은 층을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한 사례들을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아카데미 극장을 활용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문화 콘텐츠를 좀 만들어 놓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문화 콘텐츠 없이 극장을 철거하고 정말 뻔하디 뻔한 어디에나 있는 바로 옆에도 있는 이런 야외 공연장 같은 걸로 무슨 풍물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거냐. 사람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거기 주차장 물론 5일장 때문에 차는 들어서겠죠. 근데 그게 한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말 원도심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냐. 상인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인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 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찬성하는 상인분들도 그래서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콘텐츠 없이 무슨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5일장을 하는 동안에는 여기에 뭐 야외 공연장을 마련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주차장 조성된 것 이상으로 차가 더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그 무대 앞까지 주차장 그러니까. 차들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냥 주차장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국내 거의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보존된 단관 극장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근데 이걸 없애고 주차장 22면을 짓는다. 도보 1분 거리에 330면을 세울 수 있는 원주 천변 주차장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도보 2분 거리에는 187면을 세울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설할 예정이라는 거 저희가 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주차장 22면이 없어서 풍물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건 주차장을 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하지만 거기 일대를 다 밀어야 돼요. 이런 논리라면 주차장 그냥 다 없애고 주차장만 지으세요. 그냥 이럴 거면은 그럼 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논리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이유를 껴맞추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작년 8월 인수위가 재검토를 발표한 이후 정해진 각본대로 결정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거기서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뭐 누차 얘기했듯이 이럴 거면 그냥 8월 발표된 이후에 그 다음날 이 발표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지 않았을까. 뭐하러 시간을 이렇게 끌었나 싶은 거죠. 남기주 문화예술 과장은 작년 말에 이제 시의회에 출석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공개적인
수기 과정으로 극장 활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만약에 수기 과정을 거친다면 이 수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동의하시죠? 네. 그죠?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시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기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실상 지금 이루어진 걸 보면은 비공개 간담회, 형식적이었어요. 그것도 시장도 네네. 참여하지 않는 부시장이 주관하는 비공식 간담회와 구성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부시장 직속의 미래기획 전문가 TF 팀을 중심으로 지금 철거 결정을 사실상 내렸거든요.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본인들이 한 말도 네네. 원광수 시장도 뭐 언제든지 마치 저 보존 찬성 측과 만날 것처럼 했는데 시민들과 추진위의 얘기를 충분히 한번 들어주시고 그때 시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 만남의 주선자가 돼도 되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주선할 테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질질 끌다가 결국 막판에 가서야 정말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기만하듯이 만났고 네. 그리고 발표 하루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네. 놀리는 겁니까 뭡니까? 이미 결론을 다 정해줘서 듣는 시늉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본인 약속들도 안 지킵니다. 본인이 한 말들도. 정작 이제 시정 정책 토론 정말 제대로 된 공개적으로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이 시정 정책 토론은 온갖 무리한 이유를 들면서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어쨌든 여기 그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 부시장 직속으로 미래기획 전문가 TF팀이 구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건 전문가 그룹이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누가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네. 뭐 이름은 거창한데 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네. 진짜 전문가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데서 논의를 했다면은 적어도 뭐 인수위 재검토 그 발표가 되는 그 논리에서 뭔가가 조금 더 그럼 그 논리에 대한 추가적인 더 자세한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것과 좀 더 다른 이유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창한 네. 이름에 비해 아무런 진전도 없었던 이럴라고 TF 했나 그러니까요.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밀실행정이지 뭡니까? 네.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다. 네. 어쨌든 철거 발표 시 정부는 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원주시 정부는 수요일이었죠. 12일에 1차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 예산 6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는데도 6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네. 참고로 이건 아카데미 극장의 이제 안전 등급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높이는 그 리모델링 비용보다 비쌉니다. 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혈세를 아끼겠다면서 네. 지금 뭐 아카데미 극장 뭐 재생사업 중단한다 이러지만 철거하는데도 6억 5천만 원 지금 쓰겠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합니다. 이 아카데미 극장 자체가 또 작은 건축물이 아니라서 그렇죠. 이게 철거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철거하고 야외 공연장 짓고 주차장 하는데 총 이제 6억 5천 든다는 건데 하여간 여기도 적지 않은 돈을 지금 쓰겠다는 건데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이 내세운 논리와 너무 상충하니까. 자, 그리고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를 통과해야겠죠. 이 철거 예산안이. 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문도위는 여대 야소 구조입니다. 국민의힘 4석이고요. 민주당 3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글쎄요. 지금 보자면은 사실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그쵸? 여대 야소 구조니까 뭐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전체 의석수도 13대 11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많죠. 그러니까 뭐 이변이 없는 한 이 추경안은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철거 예산이 담긴 채로. 근데 이게 사실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애당초 이제 전때죠. 전때 시의회. 그때 이제 극장 건물을 이제 매입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시의회가 그걸 이제 동의를 했었죠. 그때 이제 극장 건물을 리모델링, 활용하는 걸 전제로 매입 예산을 승인했었어요. 시의회가. 근데 그렇게 해서 승인했던 건데 이렇게 시 정부가 지금 맘대로 철거로 바꿔서 예산을 다시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매입 예산을 승인했던 거를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안을 다시 올린 건데 이거를 시의회가 고지고대로 승인해 주는 것도 참 웃긴 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가능한지도 참 의문이고. 근데 뭐 아마 우리가 갖는 그 의문이 무색하게 그렇죠. 뭐 시 정부는 수많은 의문을 뚫고 지금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으니까 하여간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여간 저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어제 13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극장 철거 계획을 규탄하고 이제 앞으로 시의회를 설득하고 전국의 시민과 만나 어떻게 보면 범국민적 운동, 보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이제 내부 논의를 거쳐서 19일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겠죠. 그때 이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아한 게 또 하나가 야당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네, 김진태 도지사 뭐 저 산불 났을 때 골프 치러 갔다, 골프 연습장 갔다. 요거 가지고는 성남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성명 안 내고 있다. 저 원일로, 평원로, 저 양방통에 복구하겠다고 했을 때는 바로 보도자료 냈거든요. 반박 성명.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안 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민주당, 강원도당도 한심하다. 이거에 대해서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 중앙동 여기 있는 원주 갑 지역. 내년 총선 초박빙 선거구다. 저희 지난주에 무실통 집에서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그 상인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갑자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제 저 4월 시의회 추경 심사할 때 민주당이 과연 시의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아주 면밀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거수기 역할만 하면 안 되겠죠. 본인들의 정말 소신에 따라서 해주기를 저는 바라보겠습니다.